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에 비하면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개장 초반에 1%가 넘는 이제 급락세가 나타났잖아요. 네. 사실 우리 시장이 가장 좀 취약한 또 S공포,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이 좀 되면서 지난 주말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제법 좀 크게 밀렸잖아요. 그 여파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개파락 출발하면서 비교적 좀 크게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행히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한 0.7% 정도 내외로 낙폭을 좀 줄여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방금 말씀드렸던 요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S공포. 아, 이름부터가 왠지 무서운데 그렇죠. S가 어떤 뜻일까요? S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약자 X.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미국의 이제 소비자들이 향후에 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5%, 이게 무려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관세 충격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사실상 미국 내 이제 물가가 폭등을 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또 경기는 이제 침체가 되는, 그걸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와 관련된 이제 폭탄을 이제 터뜨리면서 이게 오히려 미국의 물가를 자극하고 그러면서 미국 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표로 이제 확인이 좀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충격을 좀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요 이슈에 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되는 게 작년 8월 달에 똑같은 이슈가 부각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충격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겹치면서 미국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우려가 생겼었는데 실제로 미국 경제가 작년에 침체가 왔었나요? 저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의 국민들이 휘발유 가격 올라가고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겠구나. 내가 지갑을 좀 닫아야겠구나. 이런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게 이제 현재의 지표로 이제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침체가 왔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제 또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 경기가 진짜로 침체에 빠질지 혹은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미국 국민들이 그만큼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지금 급락을 하면서 왜 소비자들이 향후에 물가가 많이 오를 거다라고 걱정을 하는지를 좀 따져보니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향후에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도 확실히 미래를 내다보는 이제 전망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을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세 정책과 관련된 협상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일시적인 이제 충격이 좀 있을지라도 우리 국내 증시는 이미 작년부터 거의 6개월, 8개월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률이 1%대밖에 안 될 거다라는 경기 둔화와 관련된 우려를 주가에는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충격을 좀 받고 나면 빠르게 가격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하거든요.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가 훌쩍 넘게 이제 급락을 했다가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아직 현실화된 게 아니다. 미래에 대한 우려가 이제 주가에 이제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 국내 증시는 오히려 지난주부터 선조정을 좀 받으면서 업종별로 이제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 후반이 가면은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을 거고,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세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주기 바라면서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향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꼽아봤는데요. 그만큼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은 그래도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오거나 혹은 로봇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이런 첨단 산업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장 초반에 수젠텍이 20%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어요. 수젠텍이라든지 랩지노믹스 같은 이런 진단 키트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았는데 중국에서 코로나19 또 다른 이제 변종이 발견이 좀 됐다라는 소식이 주말 동안에 좀 있었어요. 이게 기존의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전파력이 좀 크다. 인간을 통해서 또 전염이 좀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좀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 분석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좀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장 초반에 테마성으로 이런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다면 혹은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미국발 악재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다면 수젠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도 장 분위기 때문에 워낙 이제 테마성이 좀 짙은 이런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온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이제 김영민의 시장 직설에서 짧은 조정으로 이제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실제로 현실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가 반등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런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약세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실제로 지금도 보시면 20% 넘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음봉 전환이 지금 돼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나치게 좀 테마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오늘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오늘 오전장에 수급 특징주로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봤고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이제 생쇼의 노광민 매니저님하고 보는 게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성우라는 종목을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성우라는 종목은 전기차 부품, 배터리 부품 소재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의 4680 배터리의 캡 어셈블리를 공급을 하는 기업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근에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선호하셨던 업종 로봇,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있죠.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중에 배터리를 장착해서 작동을 좀 시켜야 될 텐데 그 배터리에 탑재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는 배터리도 테슬라가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활용을 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탑재가 됐는데 거기에도 캡 어셈블리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성우라는 기업이 이제 주목을 좀 받다 보니까 오늘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나 부품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확실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바로 인터배터리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인터배터리 행사를 통해서 또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오늘 오후장에 성우하이텍 상한가까지 한번 안착을 해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 수혜가 기대되는 성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HBM이 28% 수익 중에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오늘 리뷰해드리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종목들, 뭐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좀 진행돼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차 공략을 좀 해봐도 되겠다 싶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제가 리뷰 종목을 선정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HBM. HBM이 2주 전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상단을 아주 강하게 한번 뚫어줬잖아요. 30% 가까운 이제 수익을 좀 기록을 했다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15% 조정이 좀 들어왔어요. HBM은 특수금속을 제작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방위 우주항공 쪽도 이제 있고요. 최근에는 또 초전도 관련된 이제 니오비움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제 금속 합성을 좀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초전도 양자 관련된 종목으로도 또 부각이 좀 됐었던 기업이거든요. 주가가 고점 대비 한 15%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3만 원 아래에서 이제 눌림목 조정이 딱 완성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지난 2주 동안
동안에 매일같이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도 양봉 만들면서 1% 상승,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그리고 이제 특수 금속단에서는 HVM이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HVM 다시 한번 리뷰해드렸으니까 만약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없으시다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HBM을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금요일에 스타쉽 8차가 발사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관련해서 올라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의 이제 스타쉽 발사 계획이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지난번에는 이제 발사하는 건 성공을 했는데 다시 이제 붙잡는 것 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제 붙잡는 것까지 또 성공을 좀 한다면 결국에는 또 우주항공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핵심적인 가장 정책 수혜주 또 일론 머스크의 또 가장 핵심적인 또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됐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우주선 발사와 관련된 또 모멘텀을 좀 보더라도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번 주에는 HBM이라든지 세트레가이 같은 이런 후발주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타쉽 관련해서 우주항공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GST가 32% 수익 중에 있는데요. 액침 냉각 관련해서 오늘 급등 나와주고 있어요. GST는 올해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1월 초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이후로 이제 꾸준하게 주가가 이제 우상향을 하다가 역시나 또 지난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엘 발열 문제를 확실하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순행식 이제 공조 시스템을 한국 기업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좀 받겠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액침 냉각을 한국 기업들로부터 이제 공급을 좀 받겠다라는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액침 냉각 수혜주로 GST라든지 삼성 공조 같은 기업들이 오늘 이제 급등을 했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삼화전기 있잖아요. 그 종목도 또 공조 관련된 이제 또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뭐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걸로 예상이 좀 되는데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이 블랙웰의 발열 문제 과연 이번에는 정말 뿌리 뽑아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젠슨항 CEO가 지난 주말에도 또 인터뷰를 통해서 블랙엘 발열 문제 확실하게 이제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AI 반도체 칩에 대한 이제 수요, 딥시크 이후 오히려 수요는 더 크게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올해 이 액침 냉각 부문이 점유율로 따져봤을 때는 한 25%까지 이제 급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그걸 이제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삼성공조라든지 GST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부각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2주 신고가를 오늘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다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26,000원으로 조금 상향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략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서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면 익절 가격을 21,000원 정도 정리해드리면 익절가는 21,000원, 2차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잡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바이오 솔루션인데요. 아쉽게도 주가가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요거 지난주에 소개해드리자마 좀 미끄러져가지고 네. AS를 해드리려고 또 오늘 리뷰 종목으로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다행히 그래도 바이오 솔루션 오늘도 개장 초반에 6%가 넘게 이제 막 밀려가지고 제가 손절 가격을 26,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다행히 손절가는 터치를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래 꼬리를 좀 강하게 달고 있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하나 좋은 건 있어요. 달러가 약세 전환이 좀 됐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4% 초반까지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결국 제약바이오 기업들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업종이 시장에 지금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장 섹터 종목 중에서는 추세가 가장 좀 강하게 잡혀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래도 경기와는 좀 무관하잖아요. 전통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는 경기에 좀 무관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비교적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최근 2개월 내에 또 가장 낮은 수준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 심리가 시장 전체적으로 좀 주저앉아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지수가 바닥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저점 매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이제 급등세가 나왔던 HLB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단기 바닥을 잡고 지수에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하면 바이오 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상승 반전이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첨생법 개정안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이 좀 됐잖아요. 첨생법 개정안 이름에도 있다시피 첨단 바이오 재생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이오 솔루션이거든요. 무릎 인공관절, 인공연골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세가 그동안에 워낙 좀 강했고 오히려 첨생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약간의 저는 세론이 좀 됐다라고 봐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21선 조정이 좀 진행된 거니까 오늘 27,000원짜리가 종가 기준으로 지지만 딱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역시나 바이오 솔루션도 지난주에 접근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이 오히려 또 더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목표가로 3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 자리까지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저점 공략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 업종으로 바이오 솔루션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건지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이 종목도 뭐 직간접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좀 아쉽게 이게 점심시간 이후에 원래 이제 오전에 한 4~5% 정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좀 해버려가지고 제가 가격 전략은 조금 수정을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51,500원 현재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상사회사예요. 무역 거래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 부문.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철강 기업들도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한 이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또 워낙 견제를 많이 하고 중국을 향한 압박을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대중국 철강 기업들이 미국의 견제 속에서 상당한 이제 관세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쪽의 출하량이 좀 줄어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현대제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미국 백악관 행정부에서 직접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막 짓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강하게 좀 반등을 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제 철강 거래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 외에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여러분들이 최근까지 이제 관심을 좀 가졌었던 대한고래처럼 이렇게 이제 자원개발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이기도 해요. 최근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바닥에서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왔잖아요. 미얀마에 이제 가스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상당히 좀 골칫거리였는데 재작년부터 수익성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효자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천연가스 자원개발 이제 사업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해온 이유가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쪽인데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 계열회사 이제 관계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어차피 2차 전지에 흑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강물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염호 개발을 해서 이제 리튬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광산 개발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확실히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단기 조정이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낙폭과대 2차 전지 종목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그룹주들,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하고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있어요.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또 좀 이슈가 됐었던 게 버크셔 해스웨이, 여기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수장으로 있는 미국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투자 기업이잖아요. 이 버크셔 해스웨이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현금성 자산을 무려 480조 원을 가지고 있다. 이거 미국 경기가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워렌 버핏이 주식을 다 팔고 현금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의 눈초들이 좀 강했는데 그걸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반박을 하면서 현금화하긴 했지만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이고 여전히 위험 자산인 주식의 비중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한마디 한 게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 일본의 상사회사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상사회사를 산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상사회사들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후보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과 관련된 이제 수혜, 가스전이라든지 철강과 관련된 수혜도 있습니다만 워렌 버핏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사회사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단기적인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어서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가 51,500원에 편입을 했고 목표가를 좀 수정해서 6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도 46,000원으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국내 증시에 또 뜨거웠던 이슈가 조선업에서 이제 하선하라라는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조선 종목들이 조금 이제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이제 LNG 운반선 만드는 또 삼성중공업이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 또 하나 한화 엔진의 이제 후속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210원 현재가로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LNG 본행제 만드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제 LNG 본행제 시장을 동성화이텍하고 한국카본 요 두 기업이 이제 양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동성화이텍은 아무래도 이제 하나오션 쪽에 이제 물량이 좀 많고요. 한국카본은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쪽에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카본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조선업종이 이제 수주 빅사이클 때문에 연초 이후부터 굉장히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미국과의 어떤 경제 동맹, 경제 협력 이런 것들 감안해서 한미 간의 이제 가장 좀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이제 구축이 좀 될 수 있는 산업이다. 또 미국에서 의회에서까지 이제 그런 법안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죠. 특히나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가스관을 이제 깔아가지고 천연가스를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로 만약에 이제 천연가스를 미국산을 수입해 온다라고 하면 태평양을 건너서 가스관을 매립을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로 운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LNG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을 우리나라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건조를 좀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이제 수주 확대 기대감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상승 모멘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약세 구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카본은 거의 한 4~5% 가까이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조선 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철도 차량 판넬이라든지 풍력 블레이드, UAM 이제 프로펠러 같은 이런 경량화 소재도 이제 같이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포트폴리오가 너무 조선 쪽에 또 치우쳐 있지 않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런 약세 구간에 신고가를 한번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한국카본을 오늘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카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미국 관련해서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료의 이 S의 공포. 제가 네. 이제 현상을 명확하게 좀 진단을 좀 해드리면서 우리 국내 증시 방향성을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